제11강 강의실 의자 모델링입니다. 강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스킬로 만들 거고요. 박스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자, 치수보다는 어떤 그 형태감에 의존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그먼트가 중요한데요. 자, 가로 방향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세그먼트를 충분히 넣어주세요. 자, 세그먼트가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고 이 부분의 세그먼트도 자, 충분히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버터를 폴리, 에디터블 폴리로 해주시고요. 자, 의자의 형태를 가지려면 일단 니은자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자, 앵글 스냅톡을 걸어주시고 90도만큼 돌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배치시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조금만 위치를 조금씩 배열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대략적인 형태는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쇼 그리드를 꺼서 형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자, 허리가 잘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만하고요. 자, 그 형태를 대략적으로 일단 만들어 보면서 형태를 갖고 나가 보죠.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잘록하려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면 좋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잡아당겨서 잘록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일정한 간격이면 좋겠죠? 자, 적당한 느낌의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옆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옆 라인 같은 경우는 허리를 받칠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옆 라인이죠. 이 부분이 약간 뒤쪽으로 나가고, 자, 여기를 받칠 수 있도록 배려가 좀 돼야겠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자, 허리를 받칠 수 있는 느낌까지 완만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탑에서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서 그렇죠. 이렇게 곡선 형태를 취하고 있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약간 뒤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앉는 부분에 탑에서 볼 때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말아진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자, 이 부분이 약간 내려가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 살짝 몰아주고 끝부분을 자, 여기서 살짝 돌려주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느낌이 들게끔 자, 대략적인 형태를 일단 갖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을 대충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느낌은 도대체 그렇죠? 스무스 느낌을 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Use Knobs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1단계가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잘록하게 들어가고,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자, 경사의 완만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 자, 뒤로 조금만 더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 윗부분들이 조금만, 자,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디귿자 모양이 되게끔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자, 내려와서 형태를 조금 약간 각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완만한 형태가 좀 되게요. 자, 이 형태도 약간 조절을 해주시고,
자, 이걸 두 단계 정도 넣으면 더 부드럽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등받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더 얇아야 한다 싶으시면 조금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탑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완만한 형태를 가지도록 이렇게 좀 조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직접 좌표계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써주세요. 자, 끝부분도 조금 더 밑에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잡아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잡아당겨주고. 자, 이런 경우는 좀 끝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작업이 편리합니다. 자, 대략적인 느낌을 찾아보고, 자, 비율이 맞는지 확인해 보신 후에 간단하게 한번 렌더링을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죠? 자, 형태나 비율이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맞았다고 한다면 계속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리 부분은 하기 전에 완벽하게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자, 앉는 부분의 비율을 조금만 더 조절하고요. 자,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부분이 이렇게 좀 조절이 되게. 자, 앞부분을 조금만 볼록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자, 이렇게 라운드가 진 것처럼 좀 말끔하게 형태가 처리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리 부분을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자, 로프트를 사용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적당한 높이의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뭐 위치나 크기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컨버터 스플라인 명령으로 자, 위치를 크기를 또 잡아주세요. 자, 일단은 직선인 게 작업하기 편하니까 코너로 놓고 자,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요. 점을 찍어서 자, 이렇게 형태를 한꺼번에 로프트로 만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파인으로 점을 두 개만 찍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개 찍힌 점이 이 부분이죠. 레프트에서 이렇게 자, 밑에 있는 처음에 있던 밑에 있는 점만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자, 얘가 원본이죠. 사실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자, 얘가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자, 탑에서 봤을 때 그렇죠. 여기 점이 또 두 개 찍어 주시고 자, 이렇게 작업하면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 결국에는, 자, 레포트에서 봤을 때 디귿자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디귿자를 만들면 되는데, 점을 찍어서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점의 위치가 가능하면 같아야지만이 좋겠죠? 자, 조금 달라도 상관없겠지만, 가능하면 같은 위치에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의자가 이 정도 높이일 때 느낌이 어떠냐 이거죠. 약간 벌려볼까요? 안정감 있게. 자, 이렇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높다 싶으니까 약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전체적인 비율은 로프트 명령을 준 후에도 조절은 가능하니까요. 그때 조절 한번 하고. 자, 일단은 모서리 부분에 필렛 값을 좀 부여해 볼까요? 자, 잘 안 보이니까 컬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컬러를 흰색으로 바꾸면 잘 보이겠죠. 자, 이 정도. 자, 필렛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값을 자, 적당한 값을 찾아줘야겠죠? 이렇게 15 정도 주니까 적당하다 싶으네요. 그러면 이렇게 네 부분을 선택하고 자, 15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값이 입력되고 윗부분도 역시 15라고 입력해서 똑같은 R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원을 하나만 그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원은 대략 탑에서
자, 봉은 2cm나 2.5cm를 넘어서지 않을 테니까, 자, 1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너무 큰가요? 8mm. 8이면 16, 1.6cm가 되겠죠? 일단 만들어 놓고 조절하겠습니다. 자, 다리 부분을 클릭하시고,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게쉐이,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해 주세요. 아유, 상당히 두껍네요. 자, 그러면 조절하면 되겠죠? 자, 조절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그렇죠. 이 원본을 조절하거나 안에 들어가서 쉐입을 조절하거나 하죠. 원본을 조절하는 게 현재는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쉽겠죠? 자, 그러면 5 정도. 자,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약간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만 안정성 있어 보이겠다 싶으시면요. 자, 패스를 누르시면 자, 수정할 수 있게 나오죠? 점들을. 자, 버텍스를 누르고 위치를 자, 뷰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조금만 더 길게 할까요? 그럼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고. 자, 훨씬 안정성 있는 형태가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요. 자, 비활성화 상태로 좀 길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를 잡고 있는 형태와 그리고 밑에 바닥 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약간 갈색으로 바꿔볼까요? 너무 밝으니까 이상한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 밑에 받치고 있는 그 형태는요.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주면 되겠죠? 약간 그 흰색의 플라스틱이 얘를 받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스플라인으로 컨버터 시킨 다음에 버텍스. 자, 중간에 리파이너 점을 찍어 주시고요. 자, 양 끝도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고, 자,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쭉 만들어주고, 여기서 베지어 코너로 확인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점을 좀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느낌이 되게끔,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께를 주면 되겠죠? 익스트루드에 E 눌러주시고요. 익스트루드. 자, 대략적으로 4cm 정도면 어떨까 싶네요. 4cm. 자,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받침을 만드는 거죠. 자, 앞쪽으로 또 하나 복사해 주고요. 자, 기본적으로 반대쪽에도 복사를 해 주는데 그냥 복사하는 것보다 미러 하는 게 낫겠죠? 약간 각도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미러 카피.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어졌고, 자, 봉을 잡고 있는 형태만 만들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자, 서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봉을 잡고 있는 스틸.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라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봉을 이렇게 잡고 있고, 자, 이렇게 나무랑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자, 버텍스에서 일단은 베저 코너를 만들어 주시고요. 좀 어차피 이 부분은 금속이기 때문에 직선적인 부분과 곡선적인 부분이 적당히 섞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딱 갖다 붙이시고 이 그 스틸 봉을 잡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아웃라인은 안쪽으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대략 맞춰 주시고요. 자, 어차피 핸들은 양쪽을 다 건드려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원을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작업하기 곤란하고 자,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약 잡아야 하니까 이 정도 와야겠죠? 이렇게. 자, 핸들을 적당하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일단. 그리고 점의 위치를 먼저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작업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요. 자, 디테일하게 다 완성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자,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고자 하신다면요. 당연하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안쪽에 있고 작은 객체이기 때문에 점을 굳이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개가 좀 있어야겠죠. 스플라인에서 아웃라인 명령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아웃라인 안쪽으로요. 적당한 두께만 주시고,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클릭해서요. 자, 충분한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쭉 밀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충분하게. 자, 어차피 이 틀을 잡고 있는 정도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스티로봉을 잡고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그런 형태로요. 조절을 해서 딱 붙이고 딱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니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이 부분에다가 역시, 자,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플랜, 자, 만으로 입력하고요. 자, 그리고 세그먼트를 1로 조절하신 후에, 자, 바닥을 오브젝트보다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매핑을 간단하게 먼저 바닥을 먼저 어사인, 자, 그리고 비트맵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바닥은 뭐 여러 가지 재질이 있겠지만요. 자, 기존에 있는 다른 재질들 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역시 대리석 느낌으로. 자, 자, 10개 정도 반복 또는 20번 정도 반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역시 나무 재질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나무 재질은 비트맵. 자, 이번에는 우드에 들어가셔서 자, 붉은 나무 재질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쇼맵. 자, 여기서도 자, UVW 맵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좌표가 잡히게 되겠죠? 자, 이번엔 이 부분은 스틸입니다. 금속. 자, 스틸은 별도의 설명 없이 자, 리플렉션 명령에서 non, ray trace. 자,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non. 자, 그리고 비트맵을 역시 MISC 폴더 안에 있는 크루믹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미지 들어가나 확인해 볼까요? 뷰 이미지 이거죠? 자, 그리고 블러를 10 정도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빛을요 조절하기 위해서 메탈로 만들어 주시고, 자, 하이라이트 값을 조절하면 되겠죠? 자, 하이라이트 값을 올려서 자, 이렇게 어둠이 좀 가게. 자, 바닥은 원래 이 부분이 흰색입니다. 자, 원래 흰색인데 여기도 흰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타입을 설정하면 이렇게 밑부분만 선택이 되죠. 밝은 흰색이 될 수 있게 여기를 흰색으로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럼 좀 더 밝은 흰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대리석은 자, 플랫 미러를 좀 줘서 반사를 좀 일으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랫 미러. 자, 플랫 미러를 넣고, 자, 10 정도 줘주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객체는, 자, 하이라이트를 좀 적당하게 조절해야겠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되게. 자, 그리고 라이트 없이 한번 렌더링 먼저 해보죠. 자, 이렇게.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자 한다면 조절해야 할 부분들이 많죠. 여기 좀 어색하죠? 이 부분과 이 부분 길이, 뭐 이런 부분들 전체가 좀 어색합니다. 자, 어색한 부분들은 역시
원한다면 가서 조절하고 크기를 변경하고 비율들을 좀 달리해서 계속 수정해야겠죠. 느낌을 찾을 수 있게. 자,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스케일로 좀 줄인다든지. 자, 등받이 부분이 좀 어색하네요. 원본 그림이나 또는 옆에다가 자, 객체를 그대로 보고 만든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옆에 없이 그냥 만들다 보니까 자, 정확한 느낌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 어느 정도 느낌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라이트를 넣어볼까요? 라이트를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자,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고 얘를 45도 정도 앞에서 이렇게 빛을 주는 걸로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페르프 값을 좀 이렇게 넓혀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를 온으로, 섀도우 온으로 해주시고, 렌더링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주변은 많이 어둡겠죠? 이렇게. 이 부분만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멀리 그림자를 라이트를 떨어뜨리면 범위가 좀 더 밝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좀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빛은 조금만 더 밝게 1.2 정도. 자, 그리고 페로프 값을 조금만 더 멀리. 자, 이렇게 렌더링.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멀어지겠죠? 그리고 좀 더 밝아지고.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요. 빛을 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다른 부분이나 자, 라이트를, 옴니를 왼쪽에다 하나 주시고요. 자, 왼쪽에서 조금 앞쪽으로 주고 바닥에 플랜을 적용 안 되도록 익스클로드. 자, 플랜 01이죠? 오케이. 그럼 제품에는 빛이 가지만 바닥에는 빛이 안 갑니다. 얘만 환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자,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림자는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데 빛이 이렇게 막 발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조절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해 보시고, 빛이라든지 또는 이런 느낌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보시고요. 자, 형태를 찾는 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바로 옆에다 두고 그대로 만들 수 있다면, 또는 그림을 옆에다가 깔아놓고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없이 그냥 느낌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약간 어색하죠? 조금 얇게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처음에 만들었던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설정하시면 느낌도 좀 좋아지겠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